안녕하세요. 오늘은 87회 기업회계 이익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정보 이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정보 이용자 중 투자자는 현재의 투자자를 의미하며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잠재적 투자자는 재무정보 이용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틀렸죠. 잠재적 투자자도 재무정보 이용자로 간주가 됩니다. 네. 저희가 주식을 사기 전에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럼 재무정보를 이용하겠죠? 그러면 그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잠재적 투자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품질과 내용 인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맞고요. 3번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맞고요. 4번 경영자는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이용하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2번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는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질적 특성으로 크게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중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확실성, 2번 검증 가능성, 3번 적시성, 4번 비교 가능성인데요. 정답은 1번 확실성이 아니죠. 검증 가능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은 맞습니다. 3번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다음 재무제표 중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것은 1번 재무상태표, 2번 현금 흐름표, 3번 손익계산서, 4번 자본 변동표. 당연히 2번 현금 흐름표가 현금 기준으로 이제 작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 내에 당좌자산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네, 당좌자산 구하면 되는데 미수수익 맞고요. 선급금 맞고요. 제공품은 재고자산이죠. 아니고요.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죠. 아니고요. 단기대여금 맞고요. 보통예금 맞고요. 매출채권 맞고요. 그러면 6만원 더하기 4만원 하면 10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1만원, 16만원이죠. 그러면 이제 10만원 더하기 16만원 계산하면 26만원이네요.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만고의 대손 예상률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 200, 대손 예상전 대손 충당금 잔액 3만원, 12월 31일 대손 충당금 설정 회계처리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3만원 더하기 7만원 계산되면은 10만원이네요. 그럼 10만원 나누기 2만원 200 계산하면 5% 되겠어요. 4번이네요. 6번. 다음은 회계의 매출 및 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은 얼마인가? 단기연금 매출액 10만원, 매출총액 20, 기초 매출채권 5만원, 매출채권 회수액 30, 기초 상품 재고 10만원, 단기상품 매입액 40, 기말 상품 재고 20만원. 그러면 저희 처음에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역시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10만원 더하기 40 빼기 20 계산하면 되는데 50에서 20 빼니까 매출 원가는 30인 거 구할 수 있네요. 그럼 30에다가 매출 총이 더하면 매출액 나오겠네요. 30에 20 더하면 매출액은 50 구할 수 있고요. 근데 매출액이 50인데 현금 매출액이 10만원이래요. 그럼 외상 매출은 40이었겠네요. 그럼 외상 매출금 T 계정을 좀 그리게 되면 40이 발생했어요. 그쵸? 기초에 매출채권 5만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기말 매출채권이죠. 기말 외상 매출금이죠. 그러면 45만원이었고 근데 매출채권 횟수를 30만원이네요. 그럼 30을 여기다가 적고요. 그럼 45만원에서 30만원 빼면 15만원 구할 수 있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게 말. 그 다음에 회수 발생. 네. 7번. 무역은 2024년 10월 1일 단계보유 목적으로 1주당 맥면가액 1,000원인 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5,000원을 구입하고 수수료 25,000원을 지급하였다. 2024년 12월 31일 상사의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6,000원일 때 무역의 2024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10일 31일 말일에 이제 6,000원이었고요. 6,000원 곱하기 그 다음에 일주당 일물가액 1,000원이니까 60이네요. 6,000원 곱하기 1,000원 6,000원 곱하기 100주죠. 100주죠. 그래서 6,000원 곱하기 100주 계산하면 60입니다. 네, 정답은 4번이고 8번 서울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재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장부상 재고자산이 3,000개 실제 재고출행이 2,800개 그러면 감모 손실은 200개네요. 단위당 원가는 200원 재고 감모 손실의 10%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함 200개 곱하기 200원 계산하면 4만원이고요. 그쵸? 근데 4만원 중에 비정상이 10%잖아요. 4만원 곱하기 0.1 계산하면 4,000원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러니까 비정상 감모 손실만 저희 재고자산 감모 손실하고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여수는 화재로 인한 기말 재고자산이 전부 소실되었다. 매출 총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소실된 재고자산을 추정하려고 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실된 재고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재고 금액 22만원, 단기 매입 금액 27,8만원, 그럼 20만원 더하기 78만원 계산하면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100이고 매출 총이익률이 25%면 매출 원가율은 75%겠네요. 그럼 100만원에 75% 계산하면 75만원. 그래서 T계정을 그리면 이게 차변이 100이었죠. 매출 원가가 75만원이었고요. 그럼 기말 재고자산이 25만원이었겠네요. 정답은 2번이죠. 10번 아래의 자료에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200만원 매입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쵸? 매입했으니까 저희 자산 맞아요. 그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운송 중이라네요. 판매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죠? 저희 겁니다. 판매 시 반품률을 예측할 수 있는 판매 상품 150. 이거 기말 재고자산은 아니에요. 그냥 판매율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기말 이미 팔린 거죠. 이미 팔린 거니까 아닙니다.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인 시송 상품. 이거는 저희 재고 맞습니다.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다면 여기가 저희 자산 아닐 텐데 표시하기 전이니까 저희 겨 맞아서 그래서 200 더하기 300 더하기 100 계산하면 500, 600 계산할 수 있네요. 4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 금액이 더 커진다. 아니죠.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죠. 2번 감가상각의 방법은 업종이 동일한 모든 기업이 일치해야 한다. 아닙니다. 업종이 동일하더라도 그 유형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기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는 만큼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4번 모든 자산은 동일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아닙니다. 건물이랑 기계장치가 동일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죠. 건물은 정액법으로 생각하고 기계는 정육법을 생각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4번도 아니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군사는 보유 중인 장부가에 1,000만원을 차량 운반구와 현금 200만원을 주고 바다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교환 시점에 차량 운반구와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각각 1,250만원과 1,300만원이었다. 해당 교환 거래로 발생한 군산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군산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제 군산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제공한 게 차량이죠. 차량의 공정가액이 1,250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주면서 현금도 줬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차량이 장부가가 1,000인데 이 현금을 200 주었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1,250이고 현금이 200이니까 1,250 더하기 200 계산하면 이렇게 1,450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450 빼기 1200 계산하면 250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광양의 2024년 7월 1일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된 정부보조금 상한 의무 없음 100만원을 수령하여 해당 일자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500 내용수 10년 자동가치 0원 정유법 상각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의 정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자산 차감법에 따르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이다. 이거 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기계가 원래 취득원가가 500이잖아요. 500이고 여기 정부보조금이 이렇게 100만원이 있어요? 그럼 빼면 400이죠. 그래서 저는 400을 가지고 그냥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요. 어차피 정부보조금도 똑같이 더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400 곱하기 저희 10년짜리고요. 잔존가치 없고요. 그죠? 그럼 10분의 1. 근데 저희 7월 1일에 했죠? 그러면 12분의 6 계산하면 400 곱하기 10분의 1 그럼 40이고 40 나누기 12 곱하기 6 계산하면 20이네요. 그래서 저희 기계장치의 장부금액 구하면 되는 거니까 400 빼기 100 빼기 20 계산하면 400 400에서 20 빼면 380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4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건 인식하지 않아요. 2번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사용 생각한다. 맞고요.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을 가산한다.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한 거는 경상경구 개발비라고 당기 비용 처리해야 돼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시제품과 무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은 개발 단계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15번 전주는 2023년 1월 1일 사채 액면금의 100만원 표시이자를 8% 그러면은 이자는 이제 8만원 매년 주겠네요.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 3년을 발행하였다. 2024년 12월 말 현 전주의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회계처리가 반영된 2024년 말 사채의 장부가액이 981794인 때 사채 발행일이 적용된 유의자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채 장부가액이 981794래요. 그쵸? 그러면 저희 근데 이자 비용이 96527이래요. 그쵸? 그러면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10%일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요. 그래서 965270 곱하기 1.1 이제 1 더하기 0.1이죠. 예, 10%니까 10%로 가정하면요. 그 다음에 8만원 표시이자 빼면 96570 곱하기 1.1 마이너스 8만원 계산하면 981797 이거든요. 그럼 981794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보통은 저는 이렇게 다 대입을 해봐요.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려워서 저는 역으로 이렇게 대입을 어차피 객관식이니까요. 그래서 역으로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정답은 이제 10% 혹은 이제 12% 혹은 8%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초에 발행일에 이 금액 96527 모였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 이자 비용으로 역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6번 다음 중 재화의 수익인식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맞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맞고요. 3번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뭔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맞고요.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에 대하여 관리장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틀렸죠. 판매했는데 관여할 필요가 없죠. 17번 다음은 한국의 2024년 회계 자료이다. 다음 자본 거래가 없을 때 2024년 기말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이제 2024년 당기순이익 360 기초자산 총계 1000만원 기초부지 총계 500만원 그럼 기초 자본은 500이었겠네요.
기초자본금 200. 근데 이제 기초자본금이 기초자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 그래서 백 200.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플러스 360. 기말 이익잉여금 구하는 문제니까. 그럼 300에다가 360 더하면 660이네요. 정답 4번입니다. 18번. 2024년 7월 1일 보험기간이 1년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전액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을 때 선급 비용을 계상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선급 비용 수정 분기를 누락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비용이 과대계상되고 자산과 자본은 과소계상됐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다음 중 자본 잉여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자기주식, 2번 주식 발행 초과금, 3번 감자차익, 4번 자기주식 처분이. 자본 잉여금은 이제 플러스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죠. 자기 주식의 자본 조정 항목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20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우선주. 이 배당이나 청산으로 인한 재산 분배와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해 보통 주보다 우선적 권리가 있는 주식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선주한테 먼저 저희가 배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2번 할증 발행. 액면 금액보다 발행가액이 크도록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할인 발행. 액면 금액보다 발행가액이 작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주식 할증 이익이 발생한다. 주식 할증일이 아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할인 발행 차금. 네. 4번 자본잉여금.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맞는 말이어서 이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1번. 광주는 전남과 도급계약 2024년 3월 1일에서 2025년 10월 31일 체결했다. 도급 금액은 1억이며 총 공사 예정 원가는 8천만 원이다. 2024년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3천만이라고 할 경우 2024년에 인식할 공사 이익은 얼마인가? 공사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수익에서 비용 빼야 돼요. 그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야겠죠. 그래서 공사비 3천이고 이제 총 공사 원가 예상 원가가 8천이니까 3천 나누기 8천 계산하면 37.5% 저희 진행이 되었어요. 그쵸? 그러면 1억에 37.5% 계산하면 매출액이 이제 3,750이고 매출 원가가 3천이죠? 빼면 이익이 나오겠죠? 750.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제주는 2023년 중 100만원의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한 후 2023년 중에 150만원에 모두 매출을 하였다. 매출액 중 80만원을 2023년에 회수하고 잔액은 2024년에 회수했다. 발생 주의에 의한 2023년과 2024년의 손익은 얼마인가? 매출액을 언제 회수했는지는 상관없어요. 발생 주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150이 매출액이고 100만원이 매출 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150에서 100만원 빼면 50만원의 이익을 얻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부산은 2024년 12월 1일에 A 제품을 수출하고 해외 구매자와 $10,000의 외상 거래를 하였다. $10,000에 저희 선적일이 항상 매출액이죠. 10,000 곱하기 1100 계산하면요 1100만원 되겠네요. 매출대금 전액이 2025년 2월 1일에 보통기금이 입금되었다. 일자별 기준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부산의 외화채권이 2024년 영업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저희 외화 환산 손익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1100만원이었는데 말에 2024년도 말에 1150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50 곱하기 만 계산하면 50만원이 이익에 있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1100원에서 1050으로 되었으면 50만원 감소가 정답이 되었겠죠. 외환산 손실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24번. 현재 2024년 재무상태표상 기초 미지급 이자 비용은 40만원, 기말 미지급 이자 비용은 30만원 계산되어 있다. 현재 2024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이 160만원 계산되어 있는 경우 현재 2024년 현금이자 지급액은 얼마인가? 미지급금은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 그래서 초에 40이 있었고 말에 30이 있었고 발생한 게 160이고 그럼 여긴 지급액이 그럼 160에 40 더하면 200만원이고 이 중에 30 남았으니까 170만원이 지급되었겠네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한데 이에 대한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급여로 인식한다. 맞고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맞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맞고요. 그러면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볼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틀렸죠. 이거 퇴직급여 충당부채보다 보통 다 적게 넣어놓죠. 연금 운용자산에다가. 근데 그 부족액을 자산으로 또 인식하면 안 돼요? 인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냥 다르다고 그냥 표시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산을 증가시키면 안 돼요. 2부 원가회계 1번. 다음 중 원가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올바른 것은 원재료를 사고요.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말고요. 이제 제품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미래의 2024년 제조활동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미래의 2024년 변동제조 관점원가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로 오른 것은 실제 변동제조 관점원가 97만원 실제 직접 노동시간 23,000시간 생산된 제품 단위 7,000개 표준 변동 제조 관점원가 직접 노동 시간당 50원 표준 직접 노동 시간 단위당 3시간 그러면 50원 곱하기 3시간 계산하면 150이네요. 그럼 23,000 곱하기 150 계산하면 340 나오면 23,000 곱하기 150 이 아니고 23,000시간 곱하기 50원이겠네요. 그럼 115만원. 그러면 저희 유리하죠? 얼만큼 유리하냐면 97만원 18만원 유리하고요. 18만원 유리하고 근데 저희 실제 생산된 제품이 7,000개 표준 직접 노동시간이 3시간 노동시간당 50원이니까 7,000원 곱하기 3 곱하기 50 계산하면 여기는 105만원 그러면 불리하네요. 불리하네요. 10만원.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5만원이죠. 3번. 다음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사례이다. 사례별 원가 분류로 틀린 것은 1번. 사용하던 기계장치. 장부 가치는 100만원을 매각하려고 한다. 해당 기계장치의 매각 처분 결정 시점의 장부 가치는 매물 원가이다. 맞고요. 사용 중인 기계 장치는 20만원에 매각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려고 한다. 매각 가능 원가 20만원은 해당 기계 장치의 계속 사용에 따른 기회의 원가이다. 맞고요. 3번. 기계 장치의 사용 비용을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각 부서에 할당시키려고 한다. 이때 각 부서의 기계 사용 비용은 일정한 금액으로 발생하므로 고정 원가가 된다. 아니죠. 기계 장치 사용 시간에 비례해서 하는 거니까 변동비가 되죠. 4번.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한 대안으로
연간 150만 원의 리스료를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기계장치의 리스를 고려하고 있다. 해당 리스료는 고정원가이다. 그쵸? 연간 150만 원에 고정된 금액이 지출이 될 거죠. 그러면은 고정원가로 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총 제조원가 80. 제공품 먼저 좀 그릴게요. 80. 기말 제공품 재고액 20.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초 제공품의 100% 20. 그러면 장기 제품 제조원가 80. 그럼 또 제품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제품 기말 기초 제품 재고액 30. 저희 80 여기로 가죠. 기말 제품 재고액 기초 제품의 100% 30. 그러면 매출 원가 80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총 매출액 230, 매출연율이 10만원, 매출 총이익 150만원. 다 빼면 230 빼기 10만원 빼기 150 계산하면 매출 원가가 70만원 구해졌네요. 그럼 제품 되게 좀 그릴 수 있겠어요. 70. 기초 제품 15만원, 15만원. 기말 제품 10만원, 10만원. 네. 여기 단기 제품 바로 구할 수 있겠어요. 그쵸? 80. 에서 15만원 빼면 65만원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 중 보조분모 원가의 배분 방법인 미중 배분율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조분모 원가가 원가 행태별로 상격이 상이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된 경우 서로 다른 배분 기준을 사용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맞죠? 2번. 원가 발생액과 원가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밀접하게 관련시킬 수 있다. 맞고요. 3번. 원가 부문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에 보다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맞고요. 하나의 배분율을 사용하여 보조분 원가를 배분한다. 아니죠. 고정비는 이제 최대로 하게 되고 변동비는 그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됩니다. 네, 4번이 틀렸어요. 7번. 과거에 제품 제조와 관련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본 원가는 얼마인가? 기본 원가 하면 이제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죠. 직접 재료 원가 기초 재고 2,400. 단기 매입 3,600. 기말 재고 1,400. 그럼 2,400 더하기 3,600 빼기 1,400 계산하면 기초 재료 원가는 4,600이고요. 가공 원가가 5,400원. 단기 발생 제조 관절 원가가 2,200원. 5,400원에서 2,200원 빼면 직접 노무비 3,200원인 거 구할 수 있네요. 그럼 4,600원 더하기 3,200원 계산하면요 7,800원 나오네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산식이다. 이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가. 원재료 사용액,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 맞고요. 나.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직접 노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 해야 되죠? 나 아니고. 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맞고요. 라. 매출 원가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맞습니다. 그럼 가다라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9번. 상식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노원가 9만원, 직접 재료 원가 10만원, 제조 간접 원가 가공 원가의 20%. 9만원 나누기 0.8 계산하면 저희 가공 원가가 11만 2,500원인 거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0.2 곱하면 되거든요. 22,500원입니다. 4번.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배부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 하는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모든 실제 자료가 집계될 때까지 원가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원가 정보의 적시성이 감소한다. 맞죠? 이걸 보완하려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 하잖아요. 그렇죠? 4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를 추측하여 배부함으로 기중에는 제품 원가 계산을 할 수 없다. 예상하는데 기중에도 할 수 있죠. 네,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
기업은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단기말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800,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다. 단기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20만 원 과소 배부되었다면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분은 직접 노무 시간당 얼마인가? 실제가 800이고 배부 차이가 20만 원 과소되었대요. 그쵸? 그럼 800에서 20만 원 빼면 780인데요. 780 나누기 5만 계산하면 156원 나오네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원가, 매출 원가, 제조 원가, 명세서.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죠? 아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근데 손익계산서에도 볼 수 있어요. 2번이 정답이 되네요. 네.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 제조 원가 명세서가 아니고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거 매출 원가는요. 기말 제품이랑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볼 수 있는 건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게 이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죠. 이게 이제 있어야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13번. 해달은 두 종류의 주산품으로 갑제품과 을제품을 보산품으로 병제품을 생산한다. 당사는 보산품의 순실현 가치를 결합원가에서 차감하고 있다. 단기에 발생한 결합원가는 20만 원이고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갑제품이 배분될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단기초 제품과 기말제품은 없다. 일단은 부산품 병제품의 순실현 가치를 계산하겠죠. 네, 최종 판매 가치가 2만 원인데 이 중 2,000원 빼야겠죠? 그럼 이 18,000원인데요. 그럼 20만 원에서 18,000원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18만 2천원만 배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18만 2천원을 순실현 가치로 또 해야 되니까 30에서 추가 강원가 5만원 빼면 여긴 25만원이 되고 18만원에서 3만원 빼면 이제 15만원 되겠죠. 그럼 25만원 더하기 15만원 계산하면 40만원이고요. 그래서 18만 2,200원 나누기 저희 값만 계산할 거니까 40 곱하기 25 계산하면 11만 3,750원이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4번. 다음 중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결합원가의 배부 방법에는 물량기준법,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등이 있다. 맞고요. 2번 원가 통제의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발생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틀렸죠. 저희 실제 발생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하면 너무 늦어요. 그쵸? 너무 늦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정상원가, 개발원가 막 계산하면은 예정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죠. 그래서 원가 반드시 실제 발생 원가로 배부하면 늦습니다. 늦어요. 왜냐면은 실제 발생 원가는 이제 기말에 이제 올해 다 끝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예상한 다음에 이제 기말에 가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죠. 3번. 제조 간접 원가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배분하기 위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한다. 맞고요. 4번. 원가 배부의 기준은 가능한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맞죠?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게 원가 배부하잖아요. 그쵸? 15번.
미영은 정상개발원가 계산을 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영업의 손익법에 따라 조정한다.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매출원가 20, 기말제품 12만원, 기말제공품 8만원,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96,000원,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10만원. 그럼 이제 4,000원이 과소 배부되었네요. 네, 배부 차이액은 4,000원이다. 맞고요.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조정하면 영업이익이 4,000원 증가한다. 영업이익이 4,000원 감소해야겠죠?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감소해야 돼요. 2번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재고자산 가액은 20만원이다. 20만원 12만원 더하기 8만원 계산돼서 재고자산 가액은 20 맞고요.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는 과소배부에 되었다. 과소배부되었죠. 맞고요. 16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상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뭔가의 공손이다. 통제 가능한 공손은 비정상 공손이라고 하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작업 해물이란 투입된 원재료로부터 발생하는 찌꺼기나 조각을 말하며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말한다. 맞고요. 3번 공소품이랑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고요. 4번 정상 공손 원가는 기말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였으면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하고 기말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미통과하였으면 완성품에만 배분한다. 맞죠? 17번 다음 중 평균법을 적용한 공정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평균법은 기초제품 모두를 단계 착수 완성된 것처럼 가정한다. 맞고요. 2번 평균법은 전개에 투입되어 이월된 원가와 단계에 투입된 원가를 평균하는 방법이므로 맞고요. 단계의 성과와 이전 기간의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맞죠? 평균법은 속착수 및 원가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단계 완성량의 평균적 원가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는데요. 평균법이 선입선출법에 비해 실제 물량 흐름에 보다 충실한 원가 흐름 가정이다. 선입선출법이 좀 더 충실한 원가 흐름 가정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8번 종합은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가 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10만 단위이고 손익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9만 단위이다. 그러면은 차이 나는 건 많이죠. 또한 가공 원가의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6만 4천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5만 7천이다. 그럼 6만 4천에서 5만 7천 빼면 이제 7천 단위이다. 기초제품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몇 퍼센트인가? 차이 나는 금액이 만이고 7천이고 그러면은 70%겠네요. 네. 경기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경기의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과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으로 모두 오른 것은 모든 재료는 공정의 초기 전량 투입되면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선입선출법입니다. 기초제공품이 600이고 단기 착수량이 1000개이고 단기 완성 1300, 600이 기초고 1300에서 600 빼면 700개 그 다음에 300개 그 다음에 재료 가구 기초제품에는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공은 여기 0.6 60%까지 완성됐으니까 저희는 40% 완성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300 그리고 여기 0.4 계산하면 0 700 300 6 4 24 240 700 3 4 12 120 계산하면 1000 240 700 940 940 더하기 120 계산하면 1060 정답은 1000이랑 1060이니까 1번이네요. 20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원가음의 가정이 불필요하다. 맞죠? 니은
고정제조 간접원가에서는 능률 차이, 조합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틀렸죠? 틀렸어요? 네. 디귿 변동제조 간접원가에서는 소비 차이,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3번입니다. 고정제조 간접원가에서 능률 차이가 안 나요. 예산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능률 차이가 항상 없어요. 예산 차이만 발생합니다. 네. 21번. 안동은 이미지 홍보를 위해 광고비 2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광고비는 각 제품이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하려고 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수혜 기준에 의한 X제품의 광고비 부담액은 얼마인가? 수혜 기준에 의한 X제품의 광고비니까 매출 원가, 매출 증가액, 직접 노동 시간 중 매출 증가액을 바탕으로 계산해야겠죠. 300이랑 700이니까 여기는 30%, 여기는 70%. 그럼 저희 X제품 30%니까 2000에 30%까지 2, 3은 6 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N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고요. 2번 완성품 환산량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맞고요. 3번 기말 제공품 원가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평균법, 선의선출법이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개별 작업 지시서에 따라 상이하기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용된다. 이거는 이제 개별 원가 계산 설명이죠. 네, 23번. 전사는 두 개의 제조부문 M1, M2와 두 개의 보조문 S1, S2로 운영되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문 원가를 상호 배분법으로 적용하여 배분할 때 보조문 원가 계산과 관련된 산식으로 올바른 것은 S1은 60만 5천원 더하기 0.5 S2 60만 5천원 더하기 0.5 S2 그러면은 정답은 2번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2는 이제 32만원 더하기 0.3 S1 이렇게 계산해서 대입하면 되죠. 24번. 교육은 평균법을 적용한 종합원가 계산으로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기말 제공품 물량은 5천 단위이고 직접 재료 원가 완성도는 60%이고 5,000개이고요. 0.6. 그 다음에 강화원가 완성도 0.4.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8만원이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지적 재료 원가가 20원이라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5,000원 곱하기 0.6, 56에 30이니까 3,000. 그 다음에 54에 20이니까 2,000. 이걸 했더니 8만원이 나왔대요. 3,000 곱하기 20 계산하면 6만원. 그럼 여긴 2만원 나와야겠네요. 2만원 나누기 2,000 계산하면 10원이겠네요. 1번입니다. 25번. 다음은 중급의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원재료 실제 투입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 실제 구입 가격 kg당 400원. 직접 재료의 표준 가격 kg당 300원. 실제 구입 가격이 400원이고 표준 가격이 300원이래요.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 180원, 180만원 분리. 그러면 400에서 300 빼면 100이잖아요. 180 나누기 100 하면 돼요. 그럼 18,000kg이겠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87회 기업 회계 2급을 한번 풀어봤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